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2회차에 토지라고 하는 현대 소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토지라고 하는 건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 무슨 땅? 땅에 관한 이야기인가? 뭐 요 정도 생각하면서 내용을 들어가야겠죠. 물론 박경리 씨의 토지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얼추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너무 방대한 양 때문에 또 다 읽은 학생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 않죠. 쌤도 아마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걸 읽었던 것 같은데 방학 때를 틈타서. 근데 1, 2권이 진짜 안 읽히더라고요. 사실 이게 1, 2권은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막 이야기가 퍼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권에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껴요. 근데 어휘가 이게 토속적인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쓰는 어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쌤도 1, 2권만 되게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딱 이제 마음 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1, 2권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이게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막 읽다가 이제 막판에 그냥 지금 개정판이 아마 20권까지일 거예요. 18건인가? 그때부터 또 안 읽혀. 그때부터 또 안 읽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쾌감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읽고 나면 거진 웬만한 한국 소설을 읽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힘들긴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 읽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안 읽었을 거니까 자, 그거 생각하면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다뤄줄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이거는 어떻게 읽는다? 자세하게. 그냥 이게 대략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꼼꼼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리해 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조준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 가해의 재산을 가로챘답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조준구 나쁜 놈, 아내 홍씨 나쁜 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희가 원래는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얘 재산을 가로챘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참판가의 재산을 받아야 되니까 서희는 최서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하인 삼수를 내세워서 마을 사람을 착취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인 삼수도 사실 뭐야? 나쁜 놈이죠. 착취를 돕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모친 애들이 전부 다 나쁜 놈, 조중구 일파들이 되는 거야.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윤보는 의병과 관련 있는 애인 거야. 그럼 일단은 좀 긍정적인 애로 볼 수 있겠죠?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답니다. 두둥. 삼수는 최참판가의 그 재산을 가로챈 조준과 아내 홍씨 그 작당 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찾아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는 삼수랑 윤보의 이야기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서 뒤에 내용 봐야겠죠. 대사가 처음에 나오는데 아무리 그리 시침을 때 쌓아도 알만치는 나도 알고 있을게요. 내가 뭐 해방을 놓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온 겐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겠소. 외음들하고 한 통 속인 조간음을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였고 안팎으로 쌓인 기재물인데 큰일을 하잠캄은 빈손을 어찌하겠소. 그니 외놈들과 한 통 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삼수다라고 하는 걸 바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 일단 윤보한테 삼수가 찾아온 거잖아요. 위에 상황을 줬고. 그리고 삼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치미를 떼도 나도 알고 있다. 시치미를 떼야 할 사람은 의병 쪽 사람들이 시치미를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의병 일이 아닌 사람인 거잖아. 해방을 놓고자 찾아온 거 아니다.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왔다. 나 왔다라고 했잖아요. 찾아온 건 삼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삼수가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뭐예요? 외놈들하고 한 통 속인 조가놈. 아니, 상전이잖아. 지 상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 먼저 죽여라. 야, 걔네 지금 재산 엄청 많다. 걔네부터 쳐라. 죽이라는 거 아니죠.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그러니까 걔 치면 돈도 벌고 걔 치면 지금 외놈 들어가 한 팬데 친일파 척결하고 좋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사람은 윤보일 확률이 높겠죠. 윤보가 야,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수가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어. 하지만 두고 보면 할 거 아니요. 전력이 있죠. 왜? 전력이라고 하는 건 과거 이력이요. 조준구와 아내 홍씨 밑에서 마을 사람들 차치했던 이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알겠는데 두고 보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뭐해? 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야야 정신사나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라더라도 내 안 들은 걸로 해주시니 어서 가거라. 공연 신세먹칠라. 하면서 윤보가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삼수 등을 떠밀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놓으쇼. 누가 안 갈까봐 이로. 지내고 보면 다 알 게 아니여. 내가 뭐 염탐이라도 하는 줄 알아요? 흥! 그랬을령이면 벌써 조간놈한테 동네 소문 고에 바쳤을 끼고 읍내서 순사와도 몇 놈 왔을 거 아니여. 그러니까 동네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이 좀 이렇게 나고 있나 봐. 뭐 윤보가 아니면 뭐 의병이 막 이런 얘기가 나고 있나 봐. 근데 내가 뭐 했으면 일러 바치려고 왔으면 염탐 감시하러 왔으면 내가 애절하게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큰 소리를 짓거리면서 삼수는 언덕을 내려갔고 빌어먹을 이렇게 다 된 죽에 곧 빠지는 건지 모르겠네. 나를 다 가야겠다 라고 하는 건 좀 더 기다려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수가 왔다간 다음 날 밤에 자정이 넘고 칠흑 같은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 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든답니다. 마을엔 개들이 짖고요. 불은 켜지 않았는데 뒷집에서 인기척이 나오는 거죠. 인기척은 났고 언덕 위에 치찬바는 어둠에 묻혀 위험에 찬 그 형태가 보이지 않아. 타작마당에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소리가 평소보다 얕게 울린다라고 했으니까 윤보 일파들, 다시 말해서 의병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이윽고 횃불이 1개, 2개, 3개 또는 3개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횃불은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중략범 줄거리 보니까 윤보 일행이 결국에 습격을 했어요. 자, 조준과 홍씨 아까 나왔죠? 나쁜 놈들. 자,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데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삼수는 아까 그렇게 조준과 일파 치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뭐 했어? 도와줬네. 사당 바로 밑에 숨어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또 도와주는 대로 나와. 애가 알 수가 없죠. 자,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어. 그 다음 날이겠죠? 서희 이 인여 썩 나오지 못할까? 라고 나오기 기다릴 홍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홍씨가 한 말이야.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일으켜. 그러니까 홍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누구를? 서희를 잡는 거지. 내년 소행인 줄 모를 줄 알았더냐? 자, 내가 왔다. 이제 죽여보거라. 화정놈 불러들일 것 없이.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홍씨가 지금 이렇게 서희한테 닦아대는 이유가 나온 거야. 니년 소행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떤 거? 야, 화적놈 불러들일 것 없이 죽여라 라고 하는 건 화적, 다시 말해 이제 윤보 의병 애들을 화적이라 생각하는 거고 서희가 불러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나와. 자, 못 지겠니? 라고 손이 빰이로 날아들었고 앞 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려 대죠. 이렇게 이제 음성상처가 나오면 좀 체크를 해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서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울고 있던 봉순이가 왜 이러시오? 라고 달려들며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떠진 소리와 함께 홍씨 손에 옷고름이 남아들어.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벼랑간 방에서 뛰쳐나가.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리고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홍씨가 막 뭐하고 있고 대거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봉순이가 지금 뛰어들어서 왜 그러세요? 라고 해서 말리려고 하고 있더니 갑자기 누가 뛰쳐나갔죠. 죽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 누구지? 라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애기씨! 라고 울부짖으며 봉순이가 뒤를 쫓아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애기씨는 누굴 확률이 높아? 서희일 확률이 높죠. 감히 누구? 하고 확 죽을 생각으로 나간 건 서희였던 거야. 자, 죽어라 죽어! 잘생겼겠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당이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 홍씨가 되겠죠. 그랬더니 서희가 연못가에 걸음을 뚝 멈춰 돌아봐. 흑빛 얼굴에 웃음이 싹 지나가.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으로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 그랬더니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내가 우리 애한테 비상을 먹였다 그 말이야? 비상은 독약이죠. 독약이라도 먹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이한테 달려들어서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데 누가? 홍씨가 읍내에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데 홍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고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 보면서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그랬더니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야지만 사당 마리짱 밑에 숨어있을 줄이야. 하면서 울죠. 아까 사당 마리짱 밑에 숨어있었던 거 누구였어? 조준구 일가잖아. 그러니까 조준구 일가가 숨어있었던 거를 이제 되게 분한 거지. 찾아 있었으면 뭐 했을 건데, 벌했을 건데 못하고 못 그러니까. 자, 근데 대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가 꼭 얘기해.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길상이 뭐야? 왜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어? 여기서는 그냥 뭐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무슨 소리야? 그냥 요 정도? 자,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하는 것은 삼수다라고 돼 있네요. 자, 헌병들이 달려온 거는 당연히 이제 화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화적 때 잡으려고 온 거잖아. 근데 누구를? 삼수를 먼저 잡았대. 나우리 이거 우찌된 영문입니까? 삼수는 당황했죠. 왜? 삼수가 아까 살려줬잖아. 근데 얘를 먼저 잡으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런가 무언가 잘못되었거니 라고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했어. 이놈 찢어 죽일 놈 같으라워!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백지장으로. 왜? 자기가 구해줬으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화를 내니까 얼굴이 창백해진 거죠. 얘 뭐라 캐십니까? 이놈 내 죄를 몰라는 말이야. 간밤에 감수함 생각하면 내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능지처참로 같이 이러고 이놈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조준구는 삼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간밤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으리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목숨 건진 뒤에 이 삼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수는 뭐야? 나 때문에 목숨 건졌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였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고, 물론 이 폭도란 의병을 일컬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건은 뭐예요? 처음에 나왔던 사건 중략 전에는 지금 삼수가 누구한테 이제 의병을 찾아가서 윤보한테 조준구 일가를 해야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나왔고, 중요한 이유는 의병이 지나간 다음에 조준구 일가가 삼수 때문에 목숨을 오히려 구한 상태에, 근데 그거를 홍씨는 서희가 뭐 했다? 그 일당을 이끌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서희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삼수는 오히려 지금 앞잡이로 몰려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문제를 옆에다가 볼게요. 16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부분은 아까 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A는 지금 뭐가 없어요? 따옴표가 없잖아. 대화 없이 그냥 다 서술자의 서술로 되어 있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따옴표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물들에 대한 서술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덩어리 같은 침묵, 장정들이 뭐야? 조용히 모여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라고 해서 와락와락이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격렬함. 자, 3번 B는 장면에 대한 관찰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A에는 관찰 중심.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얘기를 하는데 장정들이 모여들어. 걔는 치죠. 막 이런 식으로 해프는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 그럼 이건 관찰 중심 맞죠? B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직접적인 서술이라는 부분은 이런 거.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인물의 내면을, 생각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뭐하고 있습니까? 더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었는가 라는 걸 봤더니 여기 맨 처음에 넘었다. 과거. 모여들었다. 과거. 근데 어느 순간 짓는다. 난다. 현재형이 되고 있네요. 그러고 장면에 긴장감을 더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건 내용을 봐야겠죠. 지금 뭐야? 고요한 상태에서 걔가 와와와 짖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들고 있잖아. 그쵸?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거는 긴장감을 더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형인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 변한다 라던가 옷고름이 남는다 라던가 뛰쳐나간다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고, 현재형 진술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것의 효과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5번에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A는 시간적 배경이 자정이 넘었다. 칠흑 같은 밤을 타고 라고 했으니까 이런 밤을 통해서 장면의 분위기, 지금 굉장히 은밀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막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거 가능하겠죠. 자, B는 공간적 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이 드러난다 라고 돼 있고, 자, 공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긴 있죠. 방에 지금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대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희가 방에서 뛰쳐나갔어. 맨발로 연못상에 몸을 날리는 부분. 그러면 지금 방에서 연못,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자, 인물 간의 대립, 원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뭐가 이 일에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지 원인이 그때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죽을 생각으로 갔고 그래서 막 분에 차가지고 죽어 막 이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거? 막 싸움이 일어난 중에 흑빛을 한 채 서희가 우뚝 멈춰섰어. 원인이 이제 드러났니? 더 알 수가 없죠.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금 뭐가 나는 거? 대립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 원인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몇 번? 5번이 땡이었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기억을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에 꼭 묻고 알 묻고 아닌 것소 라고 하는 부분. 이거 왜 나왔니? 얘부터 치면 의병 자금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놈들하고 한통속 이내를 쳤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너 이거 완전 일석이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지.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객을 숨길 수 있다? 뭐 조가를 제거한다라는 거는 걔 해쳐라 라는 표현이니까 뭐 요건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아니야?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음? 요걸 나타내는 건 아니죠. 땡입니다. 자, 2번에 니은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일을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이 부분이죠. 자, 내가 뭐 염탐이라도 한 줄 알아요? 그랬을 량이면 벌써 조가님한테 온 동네 소문을 고해 바쳤을 끼고 라고 하는 거. 나 염탐 온 거 아니다. 내가 염탐 이미 감시하러 온 거였으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했을 거다 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염탐하러 오지 않았다에 대한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윤보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자신의 약간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땡. 자, 3번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은 여기 있다. 화정놈 불러들일 것 없이 라고 하는 것. 지금 홍 씨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의병들은 화적이라고 생각한 거고 아까 서희가 얘네들을 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딩동댕이겠네요. 3번이 적절. 자, 4번도 마저 볼게요. 4번에 보게 되면 지금 서희의 말이에요.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었어? 요 얘기를 했어. 이 얘기는 호랑이보다 내가 더 무서울 거야 라는 거잖아. 이건 지금 누구한테? 홍 씨한테 주의 주는 말이에요. 야, 너 내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이 아니라 나의 이 무엇이 나 되게 영악한 사람이다. 나 되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위협이자 협박, 뭐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땡이죠. 자, 그 다음 5번의 미음 부분 여기죠.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내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라고 하는 거는 조중구는 간밤에 누가 윤보네들이 습격을 했죠. 의병들이. 근데 그걸 누가? 삼수가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삼수는 일단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걸 앞장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18번 한 문제 남았어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보기 관점 체크하고 내용하고 맞춰보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마저 확인해야겠죠. 보기를 봤더니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답니다. 개화기부터 해방까지 민족의 순환과 저항이요.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예전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토지에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의 다양한 물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답니다. 사실 글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죠. 몰락한 양반층 누굴까?
재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빼앗긴 서희가 되겠죠. 친일 세력은 아까 삼수의 말로 대놓고 나오잖아요. 누구? 조중구 일파. 저항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의병을 꾸린 윤보 세력이 될 거고, 기회주의자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삼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문을 잘 읽었으면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다 대응되는 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보면서 대응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겠죠. 1번에 최참판가를 습격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의 협력관계를 거부한 게 맞죠. 네 말대로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돌려보냈으니까 가능합니다. 2번 타장 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빛을 들고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중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쪽을 털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자,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관계가 약하? 이거 되게 큰일 날 소리죠. 여러분들 여기 봉순이가 왜 달려들었어? 왜 서희 몸을 잡아당긴 거야? 서희랑 지금 대거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홍씨가 서희 막 이렇게 대거리를 하니까 그걸 막고자 서희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뭐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3번이 땡이네요. 자, 4번도 일단 확인. 홍씨를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아까 우물에 뛰어들려고 했죠. 홍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홍씨와 서희의 대립관계는 이어가겠군. 계속 뭐 하겠다는 거야? 싸우겠다라는 거 가능하죠. 윤보는 조중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윤보에게 조중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중구의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걸 봐. 얘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토지라고 하는 현대 소설까지 모두 살펴본 상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앞부분의 줄거리 인물 관계를 좀 잡았는가, 그리고 인물이 계속 이 인물이 누구인가, 이 인물이 이 대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보면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다만 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선택한 이유는 토지가 노출이 될 때마다 학생 애들이 의외로 인물을 잘 못 잡아요. 얘가 고전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지문을 선택했고요. 자, 우리가 토지를 지금 이 지문 보긴 했지만 다른 부분이 토지가 워낙에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20편이에요. 20편.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다채롭고 등장인물도 어마어마하고 충분히 다른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나왔을 때에는 일단 주인공이 원래는 서희, 그리고 남주가 원래 길상이에요. 되게 독특하게 서희는 몰랑 양반이지만 어쨌든 양반의 핏줄이고 길상이는 그 집에 원래는 종으로 나오거든요. 머슴의 핏줄인데 그 둘이 이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소설 같은 경우 일단 그 맥은 좀 잡아두세요. 서희랑 길상이. 얘네들이 무엇? 남주 여주. 그리고 이제 그 일가를 둘러싼 뭐가 있어? 갖은 조중구를 비롯한 친일 세력과 이에 맞서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 실현 이런 것들을 담은 소설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지문이 다른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작품의 지문이 나왔을 땐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비문학이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서 비문학하고 3주차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녕!